정제된 당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세포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이 2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연 어떤 식물 기반의 식단을 한 그룹이 혈액 내 염증 지표가 40% 이상 낮다고 얘기해요. 특히 또 NK세포의 활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자연의학에 좀 기반을 둔 이 자연의학은 자연치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쪽에 집중해서 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서양에서도 이런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즉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이런 일상의 생활 습관이 질병의 예방과 치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자연치유 그 원리와 같은 의미의 이야기들인데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이 자연치유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100명의 의사가 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루에도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세포의 재료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즉 음식은 약이 아니라 세포를 짓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핵심은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내 세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밥상의 재료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엔 커피와 빵, 점심엔 막 급하게 도시락이나 라면, 저녁엔 막 피곤해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지만은 그 밥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진짜로 느끼면서 먹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짓는 재료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 약 3천억 개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세포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이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연료가 아니라 세포를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단백질은요, 근육과 효소,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잖아요.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죠. 탄수화물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내 대사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의 질입니다. 이 정제된 설탕,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주식이 돼버리면은 이 재료의 질이 아주 확실히 떨어져 버립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나무와 철근 이런 것 대신에 부서진 두식된 재료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질이 곧 세포의 질이 되고 그리고 건강의 질을 결정합니다. 대사와 면역, 노화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들이 많죠. 그중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연구에 따르면요, 정제된 당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세포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이 2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연 어떤 식물 기반의 식단을 한 그룹이 혈액 내 염증 지표가 40% 이상 낮다고 얘기해요. 특히 또 NK세포의 활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세포의 행동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저는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막 피곤할까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요, 진짜 음식이 없습니다. 뭐 가공식품, 단음료, 정제 탄수화물, 뭐 산화된 기름,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 세포는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이 들어오면 세포막은 결국 딱딱해지고 산소와 영양소의 흐름이 자꾸 막히고 결국 피가 탁해지고 염증이 계속 쌓이게 돼요.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세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야. 나 이걸로는 일 못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피곤한 거예요. 자연 치유를 하려면 세포를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의 재료로 먹게 해요. 가공되지 않은 재료 그대로 잎채소, 뿌리채소, 뭐 통곡물, 제철 과일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둘째는 먹는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밥보다요, 샐러드, 단백질보다 채소가 먼저 먹어야 돼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바로 당 독소를 줄여주는 원료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루 한 끼라도 뭔가 의식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 먹는다면 아마 섭취량보다는 음식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저한테 온 한 6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간암 수술 후 늘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항암 부작용으로 입맛을 잃은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늘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몸이 늘 부어 있고 잠도 깊이 못 자요. 저는 그분한테 거창한 뭐 음식 재료 대신 몸속에 긴장을 유발하는 내 몸 속에 있는 독소부터 비우자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해독을 좀 열어주고, 점심에는 채소와 발화현미 중심의 해독 식단 이렇게 좀 드시라고 그러고, 저녁엔 기름진 음식 대신에 뿌리채소 수프를 좀 권장했습니다. 3주쯤 지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상하게 막 피로가 좀 덜 느껴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요. 밤에 이제 잠이 잘 와요. 몸속에 피가 맑아지자 몸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검사 수치보다는 얼굴빛이 먼저 변했습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진짜 좋은 음식은 약보다 빠르게 몸의 해독 의사를 깨운다는 것을 그분이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 회복도 하루하루의 어떤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끼의 이 선택이 내 몸의 세포를 바꾸고 그 세포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세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꼭 한번 새겨보세요. 이 인식이 바뀌는 순간 내 몸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정크푸드가 만드는 세포와 자연식품이 만드는 세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크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것은 정크푸드라는 뜻이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뭐 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은 영양소는 거의 없고 몸에 해로운 성분이 가득한 음식을 뜻합니다. 감자튀김, 도넛, 사탕, 탄산음료.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고 그 안에 또 설탕, 소금, 뭐 기름, 첨가물이 과도하게 들어있죠. 결국 정크푸드는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굶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몸은 에너지를 얻었지만 세포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진짜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크푸드는 세포의 독소, 쓰레기는 늘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자연식은 세포의 생명력을 키운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식사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저는 뭐 특별히 나쁜 거 안 먹어요. 응? 하지만 하루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과자도 들어있고 빵도 들어있고 커피도 들어있고 탄산음료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루 한두 번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겉보기엔 말쩡하지만 정크푸드 같은 이 가짜 음식에 우리 세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산화된 기름이나 정제당, 방부제, 인공색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 들어오면 결국 피는 탁해지고 세포는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고 염증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세포는 탁한 그 독소 속에서 모세혈관의 혈류 흐름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주 붓고 자꾸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뭐 정크푸드만 뭐 이렇게 나쁜 음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그 음식이 자연 그대로인가 아니면 가공된 것인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구마, 여러분들 다 생각 속에서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생고구마는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는, 이건 해독식품 맞습니다. 건강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익혀서 많이 드시잖아요. 불에 익히면 당이 농축돼요. 그래서 당독수가 생기는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을 붓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겠죠. 즉 같은 고구마라도 세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포를 깨우고 다른 하나는 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이를 가공 음식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왜요? 이건 조금 구별을 해보면 1차 가공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의학에서 이것은 불에 익히거나 물기를 제거, 말리거나 이렇게 이제 약간의 조리가 가해진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 통밀빵, 불에 익힌 감자나 고구마 같은 식품들이 이게 바로 1차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효소와 비타민류가 다 손상됐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섭취하면 당독소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미밥을 먹고 왜 당뇨 안 좋아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당뇨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현미밥 먹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2차 가공식품은 좀 더 이 1차 가공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한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치킨, 튀긴 돈가스, 뭐 백미밥, 뭐 인스턴트 덮밥류 같은 것들이죠. 이건 열량은 높지만 미량 영양소는 거의 다 사라져서 부족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면서 결국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차 가공은 여기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예요. 더 가공해서 조금 더 정제되고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이런 식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과자,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저는 이것을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공을 하면 할수록 영양소 불균형은 점점점 심해지죠. 세포에는 해독을 해야 하는 완전히 독소식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결국 가공이 깊어질수록 혈액은 탁해지고 세포는 독소를 품게 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이 면역 회복을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2020년대에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 패스트푸드와 정제당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사람은 단 5일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 식단을 한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음식은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결국 정크푸드는 세포에 독소를 만들려고 하는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은 독소 없는 맑은 핀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죠. 저한테 온 4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과 두통이 잦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식사 일기를 살펴보니까 매일 커피 3잔 이상, 빵 뭐 2번, 야식으로 라면이나 과자, 뭐 햄버거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이분한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 7일만 식단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그다음에 점심엔 다라 현미와 다양한 색깔의 잎채소 한 접시를 꼭 먼저 먹자. 저녁엔 뿌리채소로 만든 스프 형태로 이렇게 해서요. 먹게 됐는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상당히 얼굴이 밝은 표현으로 나타났어요. 원장님,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그 사이에 벌써 피부도 바뀐 것 같아요. 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세포가 살아난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세포가 되는 거죠. 전구구도로 만들어진 세포는 피로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반대로 신선한 자연식으로 만든 세포는 에너지 활성도가 높고 회복이 빠릅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살릴까? 아니면 독소를 만들까?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세포를 만듭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들, 정말 몸에 좋은가요? 뭐 마트나 약국, 심지어 병원까지 가도 뭐 면역에 좋다, 뭐 피로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이 문구들이 막 넘쳐납니다. 비타민제, 오메가3, 홍삼, 콜라겐, 단백질 보충제, 광고를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이런 좋다는 음식이 언제나 내 몸에도 좋은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홍삼이나 보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활력을 좀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불면을 일으키고 두통을 일으키고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재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이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세상에 진짜 좋은 것은 다 먹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49세에 돌아가시잖아요. 50도 못 채워요. 조선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이렇게 달고 살았지만 평균 수명은 45세 남짓이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세포가 이미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상태에 있는데 여기다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채워 넣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세포를 만드는 재료예요. 피를 맑게 하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좋은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헤매게 됩니다. 비싼 보약, 뭐 수입 슈퍼푸드, 귀한 약재. 하지만 이상하죠. 그걸 다 챙겨 먹어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소화도 좀 덜 되고 잠은 또 깊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좋다는 것을 먹고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은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음식으로 망가진 몸은 음식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몸에 좋다는 슈퍼푸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밥상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술지들이 많죠. 예, 그중에서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이 학술지가 있는데요. 여기 2020년 연구에서 이 고가의 슈퍼푸드, 우리가 이런 베리로 막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사히 베리, 뭐 마카 이런 것을 계속 섭취한 그룹과 일반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비교를 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의 면역, 항산화 수치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자연식이 훨씬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또 고농축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건강 보조제보다는 제철 신성 식품을 통한 이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을 섭취한 경우가 세포 내 효수 반응에 있어서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또 밝혀지기도 해요. 요약하면요, 비싼 슈퍼푸드나 건강 보조제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밥상이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가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학 시선으로 보면 세포는 절대 슈퍼푸드를 찾지 않습니다. 세포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자연 그대로 음식을 주세요. 그런 재료를 주세요. 내일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영양을 더 채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세포가 소화하지 못하는 잉여 영양을 계속 독소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요, 엔진에 기름을 너무 부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기름이 많다고 차가 더 잘 달리는 것은 아니듯이 과잉 영양은 세포의 대사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단백 보충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이 대사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 비타민제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 신장의 해독 기능이 과부하가 되어서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음식은 자연의 형태 그대로일 때 가장 강력한 의학의 힘을 발휘합니다. 비타민 C는 정제된 합성된 비타민 C보다 사과나 피막, 케일속 비타민 C가 흡수율이요 3배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해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기보다 콩, 현미, 잎채소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장내 유익 기운을 늘리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독소 생성을 줄이면서 단백질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라는 겁니다.
즉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영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식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다는 음식은 대부분 다 마케팅 언어입니다. 하지만 내 세포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 제철에 수확된 신선한 재료, 내 몸의 리듬과 소화력에 맞는 그런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음식이란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세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연의 생명력 있는 음식입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세포가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흡수할 수 있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한 끼를 먹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케팅으로 좋다는 음식보다는 내 세포가 좋아하는 자연의 음식을 먹자. 막스 거슨이 바라본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암을 단순히 세포의 돌연변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슨 박사는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암은 세포가 이유 없이 돌연변이 되는 경우는 없다. 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즉 현대의학이 암을 세포 자체의 문제로 본다면 거스는 암을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로 본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본다면 잎이 누렇게 이렇게 말라간다고 해서 잎을 우리가 치료하지는 않잖아요. 토양을 살피고 물과 빛 그리고 또 영양을 이렇게 주면서 바꿔가는 거죠. 거스는 암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첫째, 독소의 과잉. 환경오염, 가공식품, 약물, 스트레스 등으로 간의 해독 시스템이 마비되고 혈액색 독소가 세포 내로 침투해서 결국 유전자까지 변이를 일으켜버렸다는 겁니다. 둘째, 영양의 결핍,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칼이 부족해지면서 세포의 대사력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예요. 셋째, 대사의 불균형. 이산화탄소는 쌓이고 산소는 줄어드는 이런 산성화된 내부 환경이 이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암의 원인으로 봤는데요. 이때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상호흡이라고 해서 산소호흡을 포기하고요. 비정상 대사, 무산소 발효를 하게 되는 이런 대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암세포는 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건강한 세포와 다르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초의 답은 1956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이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암세포가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해도 그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즉 정상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발효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발견은요, 암이 단순한 유전 질환이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 대사 이상에서 시작된다는 질병임을 보여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암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암은 독소와 산소의 전쟁이다라고 본 거예요. 즉 세포가 더 이상 산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결국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포가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도록 몸 전체의 생화학적 환경을 재설계하는 식단을 짰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소금 대신에 칼륨이 많은 잎채소들, 육류 대신에 신성한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들, 그리고 매일 사과 당근 주스, 녹즙을 통해서 13잔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3140cc예요. 엄청 녹인 거죠. 그리고 샐러리, 양파, 감자, 파프리 뿌리 같은 것으로 간 해독을 돕는 채소로 만든, 여러분 잘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스프, 해독 스프라고 하는, 거슨 해독 스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스프를 암 환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죠. 그리고 또 간 해독을 위한 커피 한 잔. 이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세포의 산소 순환을 되살리는 이 생명 보건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제공했던 겁니다. 서양의 이 자연의학자이 거슨이 있었다면 같은 시대, 동양에는 일본의 니시가츠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니시가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액이 탁하면 모든 병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이 생체식료법과 모세혈관 순환을 되살리는 6가지 운동, 6대 운동이라고 하죠. 이 건강법을 제시를 합니다. 니시가 말한 혈액 정화는 거슨이 말한 간 해독과 똑같은 원리로 같이 동서양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치료하는 이런 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둘 다 병의 근본을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세포의 문제로 본 거예요. 결국 같은 길, 몸의 환경을 다시 맑게 하는 길로 향해서 이렇게 치료의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자연의학의 기본 전제는 단순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는 이미 있다. 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포가 망가진 게 아니라 환경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독소를 줄이고 피를 맑히고 간과 장의 순환을 회복시키면 세포는 스스로 다시 정상적인 대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스요법의 핵심 구조이자 현대의학이 말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약, 생활 습관 의학의 근본 원리입니다. 거스는 치료 중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결과일 뿐 원인은 대사 환경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쓰기보다는 간의 해독력과 세포의 산소 대사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피로와 통증, 부종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이 회복되는 과정을 계속 관찰하게 됐던 거죠. 즉 암을 적으로 보지 않고 몸이 내는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로 본 겁니다. 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 응? 바꿔줘. 내 삶을 좀 바꿔줘. 그래서 암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자연의 어떤 법칙을 잃어버린 몸의 경고등이에요. 거스의 시선으로 보면 암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해독이 가능한 어떤 밥상, 깊은 호흡, 따뜻한 물, 어떤 혈류의 흐름, 그게 바로 거스이 말한 현대의 거스요법입니다. 거슨의 암 치료 핵심은 무엇인가요? 100년 전에 독일의 젊은 의사죠. 막스 거스는 이분 이제 자기 병이 있었는데 큰 두통이었어요. 매일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약으로도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았던 것이 그런 고질적인 두통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음식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기름진 음식, 소금, 정제된 미립가루를 끊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하루 식단을 꾸렸던 겁니다. 그 결과 며칠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경험이 그 막스 거슨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음식으로 병을 고친 의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즉 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된, 인생을 그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시절 한 100년 전에는 세상을 괴롭힌 병은 암이 아니었어요. 결핵이었는데요. 그런데 거스는 당시 불치병이었던 그 결핵 환자들을 자기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음식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환자 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들어있어요. 그녀의 결핵을 음식으로 이분이 회복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거스는 슈바이처 박사의 친구이자 주치의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이 결핵이란 병은 항생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핵이 사라진 자리에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결핵이요, 빈곤병이었다면 암은 풍요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결핵이 많았는데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우리가 풍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은 이 풍요의 시대의 음식 과잉으로 인해서 몸의 해독 시스템이 망가져서 시작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스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으로 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은 세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형태만 바뀌어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암 환자들에게는 음식 해독요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스요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해독이에요. 두 번째가 영양, 세 번째가 균형인데요. 이 세 가지는 자연치유의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하고 딱 일치합니다. 첫 번째 해독은요, 간을 깨우는 것이 거스면 첫걸음이라고 본 거예요. 거스요법의 중심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잖아요. 독소를 분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해독,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독 의사죠. 근데 거스는 이것을 위해서 커피 관장을 사용했던 거예요. 커피 관장을 통해서 간의 혈류를 자극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게 하는 이런 원리를 썼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간 해독 효소라고 하는 CYP450이라는 이 활성도를 높여서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분해하는 생리학적 원리에 근거를 해서 커피 관장을 했던 거예요. 둘째는 이제 영양인데요. 신선한 주스와 생채소가 추가됐습니다. 거선요법의 식단은 생명 있는 음식이 바로 기본입니다. 하루 13잔, 3000cc 되죠?
이 사과당근 주스와 녹즙을 이렇게 권장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재건하는 건축 재료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즉 정크푸드로 만들어진 이런 세포들을 살아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 생집의 이 효소와 미네랄, 이 파이토케미칼이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의 대사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주게 했던 겁니다. 셋째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인데요. 소금은 줄이고 칼륨은 늘린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쓴 거예요. 그것은 가공식품과 소금 위주의 식단은 세포를 막 팽창시키고 염증을 일으킨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칼륨과 효소가 풍부해서 세포의 정기적 균형을 회복시켜주면서 피가 맑아지고 세포의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고 본 거예요. 결국 거순요법은 세포가 다시 숨쉬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같은 시대 동양에서도 같은 길을 간 자연의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시가쇼죠. 일본의 자연의 약자죠. 이시요법은 몸이 스스로 낳는 힘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분도 주로 쓴 게 이제 생채소, 뭐를 주로 하는 식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독을 주로 소식과 단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거는 커피 관장 대신 마그닐 관장을 썼어요. 냉온욕과 풍욕, 뭐 운동을 통해서 해독 루틴을 강조하게 되죠. 이시는 동양에서 주로 장을 해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스는 서양에서 간을 해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면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장과 간은 서로 상통합니다. 모두 해독이라는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몸은 스스로 낫는다. 다만 피가 탁하고 독소가 쌓이면 몸의 회복과 재생작용이 잠을 잡아버립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자연의 신선한 음식을 통한 해독과 생명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법을 제시한 겁니다. 거순요법은요, 많은 과학적 검증이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음식과 암의 관계를 다룬 세계적인 학술들이 많죠. 그 중에서 Nutrition and Cancer라고 하는 이 암하고 관계 연구에서요, 식물성 위주의 저나트륨 식단, 이 식단이 암 환자의 염증 지표를 낮춘다라고 하는, 그리고 간 해소 활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2020년 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생채식 위주로 바꾼 사람은 단 5일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이 곧 약이자 해독을 일으키는 이 생화학적 자극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순요법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거순 박사도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식이요법은 몸의 해독을 돕지만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삶 전체가 바뀔 때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음식은 출발점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마음의 회복, 또는 수면이라든가 운동, 인간관계 등 삶의 총체적인 균형이 따라와야 진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서양에서 이제 계속 저도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는데 거선요법 병원들이 있어요.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쪽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요즘 데이터를 내는데 암을 치료했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음식 하나만 가지고서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 특히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요건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유법은 하여튼 단순한 채식법은 아닙니다. 세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해독 시스템을 제공한 거예요. 제시를 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하는데요.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기보다 음식으로 세포 환경을 바꿔라. 오늘의 밥상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내 몸의 세포 환경을 설계하는 하나의 시간입니다. 거순요법의 실제 치료 효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930년대죠. 의학이 아직은 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막스 거슨 박사는 음식만으로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뭐 실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첫 환자는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약으로 낫지 않던 그 편두통이 식단을 바꾸자 며칠 만에 딱 사라졌다고 해요. 그 후에 그는 뭐 결핵, 고혈압, 당뇨, 뭐 암 환자에게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 없어도 통증이 줄고 피로가 사라지고 면역이 회복되는 이런 사례를 보게 되죠. 이 대표적인 기록은 거슨 박사의 저서에 있어요. 1958년에 발표한 Cancer Therapy Research of 50 Cases인가요? 이런 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치유 암을 치유하는 고전이 됩니다. 이 책이. 이 책에 실린 50명의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생존하거나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치료의 어떤 결과보다 치유의 경로입니다. 식이요법 위주부터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부종이 빠지고 통증이 완화되고 4주 차에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고 2, 3개월이 지나면 피부 톤이 바뀌고 수면이 편안하게 되고 배변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생리 리듬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몸은 약으로 명령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설득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즉 세포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선요법의 핵심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대사 환경을 다시 재설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소 공급의 회복이에요. 잎채소와 과일 위주의 이런 식단은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해질 균형의 회복입니다. 저염식, 고칼륨식은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컴프를 안정시켜서 세포의 내부 전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스스로 해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셋째는 간 해독 기능의 회복입니다. 커피 관장과 섬유질의 섭취로 인해서 간 문맥의 해독 그 효소가 활성화되고 어떤 담식성 배출들이 원활하게 촉진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거선요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독을 빼고 세포에 산소를 채워라. 세계적인 영양학 저널이죠. 누트리언트 2020년 연구와 세계적인 또 생리학 저널이죠. 프리언티스인 피지올리라고 하는 2022년 연구에서는 음식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규칙적인 호흡과 운동이 자율신경과 염증을 안정시켜서 몸의 회복력을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즉 음식이 약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약 없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서양에서도 주목받는 분야가 있죠. 바로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입니다. 생활습관의 이야기죠. 미국 하버드대와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의 70에서 80%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치료인자가 바로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계 공중보건에 권해지죠. 란셋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도 식단의 질이 높을수록 암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죠. 특히 식물성 위주의 저염 고섬유 식사, 섬유질이 많은 식사죠. 이것은 면역과 장내 미생물의 어떤 다양성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선요법이 추구했던 방향은 현대의학이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는 생활습관 기반의 통합의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선요법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다. 그러나 음식은 약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는 건강을 망치는 요소와 회복시키는 요소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정제당, 인스턴트, 트랜스지방은 간과 장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결국 면역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면에 제철 채소, 발화현미, 뿌리식물, 신선한 과일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의 산소 대사를 다시 복원시켜 줍니다. 즉 음식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 결핍을 살아갑니다. 칼로리는 넘치지만 생명력 있는 영양소는 부족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죠. 거슨이 남긴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약은 몸에 명령을 하지만 음식은 몸을 설득한다. 약은 빠르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좀 느리지만은 근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언어는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가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평소에 뭘 드세요? 맨날 잎채소, 뿌리채소, 발화현미만 얘기하는데 고기 안 드세요? 예, 저 다 먹습니다. 저도 고기, 생선, 달걀 다 먹을 좋아합니다.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제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저는 매 끼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부터, 건강에 좋은 것부터 먼저 먹자. 즉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오랜 기간 실천하고 있는 오삼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오삼 식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우리가 먹는 식사 전에 먼저 샐러드로 먼저 먹는 겁니다. 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식사 한 30분 전쯤에서 먼저 사과나 당근, 뭐 키위, 귤, 고구마 같은 이런 제철 과일이나 뿌리채소 한두 가지를 먼저 먹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디톡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소화효소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과정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잎채소, 뭐 배추, 케일, 상추, 청경채, 뭐 치커리 너무 많죠. 깻잎, 잎채소를 5가지 이상 종류와 그 뿌리채소, 뭐 당근, 무, 비트, 연근, 뭐 도덕 같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이 2개를 합쳐서 샐러드로 먹습니다. 이게요, 근데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뭐 쌈채소로도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소화기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걸 녹즙으로 내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먹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샐러드로 먹을 때는 여기에 드레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들기름이나 레몬즙, 뭐 견과류 같은 천연 소스를 좀 넣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에요. 레몬을 만드는 재료인데 맛없게 막 그냥 이걸 치료하겠다고 먹으면 이 긴장이 돼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기분 좋게 먹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먹었던 일반 식사로 들어갑니다. 제가 입이 좋아했던 밥과 반찬을 먹는 거예요. 세포가 좋아한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입이 좋아하는 것을 뒤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 하나를 바꾸면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포만감이 충분해서 칼로리를 과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즉 식단을 막 특별하게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저는 뭐 의사를 보는 한의사이기 전에 온갖 식이요법을 다 경험해 본 환자였습니다. 단식, 생식, 뭐 저탄고지, 고단백 다이어트, 뭐 크렌지 주스 좋다는 건 다 해봤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며칠, 뭐 아니면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억지로 참는 식단은 결국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래서 찾은 게 오삼 식사법이에요. 참지 않아도 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피를 맑게 해주고 혈당과 체중, 뭐 염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되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평생 해도 질리지 않는 식사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제 식사는 어떻게 보면 더하기보다는 떼기입니다. 저는 하루 2끼를 먹는데요. 아침에 물만 마시면서 하는 16대 8 간헐 단식을 하고요. 점심과 저녁은 오삼 식사법을 이렇게 먹습니다. 하루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까 총량이 하루에 한 1300칼로리 정도 돼요. 현대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적은 거죠. 실제로는 그러나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이 세포 입장에서는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소는 충분한 거예요. 이 식단을 하고 나서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과거에 그 지치고 힘들었던 것이 사라진 그런 기분. 이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잎채소는 결국 혈액을 맑게 하고 뿌리채소는 면역을 안정시켜줘요. 발화 현미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즉 피가 맑아지면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쑥 올라갑니다. 현대 영양학이 계산하지 못하는 자연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사로 제가 전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 몸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진료 끝나고 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뭐 달고나 커피 한 잔, 그다음에 뭐 옆에 빵 있으면 빵, 뭐 라면, 그 초콜릿 같은 거 들고 뒤에 보면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항상 피곤하고 밤에는 또 막 불면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또 손발이 너무 차가워지고 장이 특히 늘 막 예민하다고 그럴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과민한 게 반응을 하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검사에선 항상 정상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 말이 오히려 제 병을 어떻게 보면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또 많이 먹게 되죠. 영양제도 찾게 되고 뭐 기능성 식품, 한약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건데요.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자 심장에서요 이제 막 부정맥으로 막 이제 막 엇박자가 뛰는 거예요. 막 무서울 정도로. 답해오면서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 또 피부는 원인 모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건선이라고 하는 이 병이 그때 찾아왔어요. 거기에 젊은 당뇨라고 그러죠. 고혈압까지 이렇게 다양한 병명이 인제 따라와서 저를 괴롭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저를 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 몸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자괴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부터는 의학보다는 더 깊은 공부가 저는 시작됐어요. 음식이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세포가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인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환자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3 명의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막스 왓슨, 또 동양의 니시가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칼 사이먼튼. 이분들은 현대의학을 내려놓고요. 평생을 자연의학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의사분들이시죠. "내 몸 안에 100 명의 의사가 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의학이다." 그 철학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연의학을 이해하기 전에는 저도 착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좋은 걸 더 먹어야지. 그래서 슈퍼푸드, 홍삼, 오메가3, 뭐 각종 영양제, 한약 정말 좋다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불면, 피로, 부정맥 뭐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몸은 부족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넘쳐서 병이 난다. 음식, 독소, 스트레스, 욕심, 이것을 비워내야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을 우리가 더하는 의학이 아니라 빼는 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을 비워냈을 때 세포는 다시 스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의 식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저는 하루 2 끼만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죠. 그리고 아침에는 물만 마시는데요. 과거에는 사과당근 주스를 먹었는데 이제는 물만 먹습니다. 충분합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16대8 가나단식을 하고 있고요. 점심과 저녁은 순서 있다고 그랬죠. 과일 먼저 먹고 샐러드 먹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식사 먹는 이 오상식사법으로 하루를 보내죠. 이게 칼로리는 적지만 상당히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아마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단 불면이 사라졌고요. 부정맥이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피가 맑아지고 독소가 사라지니까 심장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숙면이 찾아오고 당뇨가 좋아지고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이 부정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또 장이 편해지니까 피부가 맑아졌어요. 그리고 또 마음도 그 무거웠던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 혈액의 질이 이렇게 바뀌면은 감정의 질도 같이 바뀌어 간다, 달라져 간다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요. 생략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을 좀 바꿔보세요. 병은 약으로 좀 조절할 수는 있지만 건강은, 진짜 건강은 음식으로 결국 회복됩니다. 진짜 치유는 더 먹는 게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비우고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세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식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은 약이 아니다. 음식은 피를 맑게 하는 세포의 원료다. 저는 이 문장을 제 식사 철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이 뭐 병에 좋나요? 라고 이렇게 묻지만은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식사요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식사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식에 대한 어떤 자연치유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다만 그걸 방해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을 뿐이다. 그 방해물은 한 전 4가지 정도로 봐요. 너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는 과식입니다.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이 쉬지 못하는 소화기관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독소 문제예요. 가공식품, 산화된 기름, 정제당, 당독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셋째는 불균형입니다. 진짜 음식은 부족하고 가짜 음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3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식사요법의 첫 단계입니다. 세포가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충분히 쉴 시간과 피를 맑게 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식사요법은 어떤 독소를 만들지 않고 피를 맑게 하고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제가 6가지 스텝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장하는데요. 첫 번째 스텝 1은 해독이 1번입니다. 비워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이 그래서 비우기입니다. 저는 아침엔 아무것도 지금 먹지 않고 물을 먹죠. 하여튼 생수만 충분히 먹습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 물만 충분히 먹게 되면 간이 해독을 시작하죠. 그리고 장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주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16대8 간헐단식이라보다 이게 핵심 효과입니다. 이 공복이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자기가 또 활용해요. 쓰레기를 잘 재처리해서 우리 몸이 또 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가포식이라고 하죠. 오토파지. 이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몸은 이제 회복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굶는 게 아니라 세포가 청소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스텝 2, 두 번째는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식사입니다. 해독 다음 단계는 이제 혈액 정화예요. 결국 모든 치유는 혈액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대표적인 재료는 이거 2-3가지인데요. 첫째는 잎채소입니다. 엽록소가 이 피를 알칼리화 시켜줘요. 산화스테를 팍 낮춰줍니다. 둘째는 뿌리채소입니다.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서 세포의 저온해질 균형을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셋째는 저는 바라현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모기가 되고 이게 면역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이 3가지 조합이 바로 오삼식사법의 어떤 과학적인 구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식단을 꾸미는 게 아니라 혈액의 질을 바꾸는 생리학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스텝 3, 세 번째는 장을 회복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역의 시작은 장점막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 점막에 존재하죠. 장이 건강하면은 면역, 감정, 수면, 호르몬 모두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장이 맑아야 마음까지도 편안해진다. 장을 회복시키려면 그러면 뭘 먹으면 될까요? 일단 발효식품 좋습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낫또 다 이런 발효식품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잎채소, 뿌리채소. 그 다음에 꼭 식이효소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식이효소, 음식효소라고 그러는데 생과일, 생채소, 바라현미 이거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몸 전체의 조절력을 되살려줍니다. 4번째 스텝, 바로 이 4번째는 음식 먹는 순서가 세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결국 뭘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세포의 운명을 바꿉니다. 식사 순서가 바뀌면 일단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의 과잉,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노화와 염증을 늦추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식사 30분 전 뿌리채소 혹은 과일 1-2개 먼저, 그 다음 잎채소, 뿌리채소 샐러드나 뭐 쌈채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혹은 또 믹서에 갈아서도 먹습니다. 얼마만큼 충분히 먹습니다. 예, 입이 좋아하면 밥과 반찬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먹는 거. 이 단순한 변화가 대사질환, 비만, 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임상 연구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스텝 5, 마음의 의사까지 깨우는 식사. 즉 음식은 몸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리듬도 조절할 수 있어요. 혈당의 안정은 곧 감정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잎채소의 엽록소와 파이토케미칼 같은 이런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식물성 중심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 지수가 30% 이상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2021년도인가요?
국제적인 영양학술이죠. 누트리언지에 이게 바로 실리게 돼요.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몸에 염증이 줄게 되면은 감정의 염증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스텝 6은 의사가 아닌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말은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망가진 몸은 음식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음식은 약이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줄이고 장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도구입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 돕는 재료예요. 그 첫걸음은 항상 우리의 밥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식이요법의 본질입니다. 한 50대 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항암 후에 체력이 막 급격히 너무 떨어진 거예요. 피로감이 너무 극심하고 약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약 대신에 식사 순서와 공복 리듬을 한번 바꾸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침엔 이분은 물만 먹어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과 당근 주스, 점심은 오삼 식사법, 저녁은 뿌리채소로 만든 수프.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단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면역력 수치도 확연히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루 종일 피로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맑아졌다라고 하는, 제가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떤 기본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 대사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밥상이 곧 병원이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그 어떤 처방보다 오늘의 식탁의 한 끼가 몸의 회복 시스템을 깨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음식은 약이 아니다. 음식은 세포의 언어이고 마음의 리듬이다. 식사 순서와 이 리듬을 바꾸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식사. 왜 실천이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참 실천이 힘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장님, 건강식이 좋은 법이지 누가 몰라요. 다 아는데. 알고 있는 것과 실천은 너무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맞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는. 인터넷만 켜면 아마 1분 안에 슈퍼푸드 20가지가 아마 딱 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실천이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뇌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리고 생활 환경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생존 본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당과 지방이 많은 음식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건 생존에 필요한 고열량이야 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햄버거나 라면 뭐 단 음식을 찾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원래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어떤 습관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들려면 억지로 막 참아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뇌 보상 시스템을 재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리듬, 일정한 포만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은 독소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독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의 몸이 대부분이 가공식품이라든가 인공첨가물, 과도한 어떤 나트륨에 익숙해져 있어요. 미국 UCLA 연구에서는 이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파민 수용체가 둔화돼 있어가지고서 음식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즉 몸은 이미 인공적인 자극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의 맛이 싱겁고 심심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치유에서는 미각의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입맛을 다시 리셋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로만 가능한 회복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활 구조가 몸의 리듬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현대인 대부분 아침 좀 많이 걸으시죠. 점심 막 급하게 먹고 또 아침을 걸으니까 점심은 뭐부터 먹나요? 정제탄수화물을 먼저 땡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은 어떻게 하나요? 또 늦게 막 폭식하고 과식하고 야식도 즐기시잖아요. 그 결과에 소화 리듬과 생체 리듬이 완전히 지금 현재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야식, 커피, 음주, 늦은 수면이 반복되면서 간과 장은 계속 쉬지 못하고 몸은 늘 피로한 그런 모드로 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결국 흡수율이 떨어지고 회복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고 얼마나 쉬느냐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는 넘치지만 방향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건강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TV, 유튜브, 뭐 SNS 같은 곳에서 매일 새로운 막 다이어트, 새로운 슈퍼푸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중 대부분은 부분적 진실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식이 좋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반대로 오히려 막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 단식이. 그리고 또 면역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이 아닌 자기 인식의 영역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의학적 접근이 지식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의 대부분은 영양학적 데이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어떤 비율. 하지만 실제로 몸의 회복은 그 비율보다는 리듬과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밥이라도 과일, 샐러드, 밥 순서로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이 이렇게 완만해지는데, 그리고 또 인슐린 과잉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계산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어떤 흐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몸에 좋은 걸 아는 것보다 세포가 좋아하는 순서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몸은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하다고 느끼면 뭔가를 더 먹어야 된다고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보약, 영양제, 뭐 단백질 보충제, 뭐 홍삼 같은 이런 것들을 찾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부족해서 아니라 넘쳐서 병이 나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은 양질의 어떤 식물성 단백질은 부족하고, 특히 살아있는 비타민 같은 것은 부족하고, 미네랄이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많이는 먹지만 균형이 깨진 영양의 과잉 상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병에 걸린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답은 가공식품 좀 줄이시고 자연식품을 좀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몸에 좋은 식사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 몸, 어떤 환경, 그리고 사회 구조 전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고치려면 의지를 바꾸지 말고 환경을 좀 바꿔라.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식사의 순서나 리듬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내 몸의 의사들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결국 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 병을 치료한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을 제 몸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또 의사로서 또 환자로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먹는 대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수천 번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보다 저는 강하게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먹은 음식이 혈액의 질을 결정하고 그 혈액이 세포의 상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법을 바꾸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일단 속이 좀 편안해졌다는 것이었죠. 장과 소화가 편안해지니까 일단 변의 변화가 일어나요. 황금색 대변이 나오게 되고 체온이 또 좀 따뜻해져요.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진 거죠. 이건 단순한 어떤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말초 혈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체 반응을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피부톤이 상당히 밝아져요. 제가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얼굴 피부는 우리 집사람이자 결혼할 때 제가 곰본 줄 알았대요. 또 이렇게 큰 막 이렇게 여드름 자국이 크게 나서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됐었는데 땅구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식사법을 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좀 맑지 않나요? 하여튼 또 그다음에 눈동자에 좀 윤기가 좀 돌게 되고 몸에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확실히 느껴지는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피가 맑아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수치에서도 혈당이 좋아지고 고혈압이 좋아지는 이런 것을, 또 제가 당뇨를 계속 하루에 수없이 체크를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가 맑아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을 제 스스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음식이 주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심장의 리듬의 회복인데요. 이전에는 심장이 자주 불규칙하게 뛰었고요. 부정맥이죠.
그리고 답답한 느낌들을 항상 갖고 살았었는데 또 그리고 과로 뭐 스트레스, 불면이 겹치면서 심하게 부정맥 때문에 신장이 '아 이러다 멈추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었는데 하지만 이 식사를 하고 나서 특히 이 공복 시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장을 쉬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저한테 해독의 길을 열어주고 피가 맑아지고 심장이 편안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장이 편안해졌어요. 당시에 이제 심장 전문의한테도 제가 찾아갈 정도로 했는데 요즘은 거의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강검진에서도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정말 의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을 아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밤에 잠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활발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비워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음식이 바뀌면 수면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변화는 감정의 안정입니다. 이건 많은 환자분들도 좀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제가 막 짜증이 정말 많았어요. 마음이 늘 고루 답답하고 좀 불안했었는데 근데 식사법을 제대로 바꾸고 나서 마음이 정말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리가 있어요.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가 장 점막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장이 회복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든가 가바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뇌의 감정 중추를 안정시킵니다. 뇌 안에서는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에서는 장내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장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불안할 때는 마음이 아니라 장을 먼저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감정이 변하는 것이 세 번째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변화는 면역력의 회복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몸이 저항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예전에는요, 피곤하면요, 여기저기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특히 이제 감기를 막 이렇게 걸리게 되면 잘 안 낫고, 오래가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좀 피곤해도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건 면역세포가 제자리를 찾았다면 하나 신호를 제 몸에서 느끼고 있죠. 그래서 면역은 어떤 단순히 백혈구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질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결국 음식을 바꾼 것이 그 밥상을 바꾼 것이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놨기 때문에 저는 면역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을 네 번째 변화로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이 당뇨와 고혈압이 당연히 안정돼 있고 그거보다도 집중력과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막 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중이 너무 잘 돼요. 이건 혈당과 염증 반응의 어떤 변화가 내 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은 뇌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머리가 멍한 증상이 있잖아요. 이거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만드는 주범이 이거예요. 염증입니다, 염증. 뇌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일어날 정도로 혈액이 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식사 순서 조절하고 나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당독소가 사라지고 뇌는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된 거죠. 그 결과 생각이 맑고 감정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거. 이게 바로 또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신합니다. 밥상이 최고의 병원이다. 병원 없는 세상.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 의학적으로 보든 뭐 심리적으로 보든 결국 우리의 회복은 식탁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한 끼를 조금만 좀 다르게 한번 먹어보세요. 먼저 과일 한 입, 그 다음에 이채소 한 접시, 그리고 천천히 이 씹는 이런 시간들, 이 단순한 변화들이 내 안의 의사들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이 바뀌면 몸이 결국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먹고 있는지가 여기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 뭐 인서트 간편식. 현대인의 밥상이 편리는 하지만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런 식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식습관의 5가지 어떤 문제와 그중 무엇부터 바꾸면 좋은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정말 가공식품 중심의 식탁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다. 현대인은 한 70% 이상은 하루 한 끼 이상을 가공식품을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설탕, 소금, 식품 첨가물, 트랜스 지방, 우리 세포에 독소를 유발하는 식품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주 충분. 이 성분들은 단순히 살을 찌우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포 추진에서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특히 이 햄, 소세지, 베이컨, 핫도그 같은 이런 가공육은 WHO에서도 이 확정 발암 물질이라고 하죠. 사실은 세포한테는 강력한 독소를 만드는 물질들이죠. 이런 것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루 한 끼는 좀 자연식으로 신선한 채소의 곡물 중심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자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먹는다는 겁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내내 뭔가를 먹습니다. 출근길에는 커피, 점심 후에는 뭐 디저트, 또 야식, 음주, 뭐 음료수 안에 있는 이 소화기관은 4시간 이 내내 일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마치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엔진을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간과 창은 피로해지게 되고 해독 효소와 소화 효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조금 공복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최소한 5시간, 밤엔 12시간 정도 이상은 좀 우리를 좀 쉬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몸의 회복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국물과 함께 먹는 우리 식사야. 우리 이제 한국인 식단 중에서 국물 문화가 뭐 이렇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짠 국물은 결국은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하게 돼요. 또 뭐 다 아시다시피 의점막 자극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의암의 주요 원인, 한국인이 지금 의암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높죠. 또 식사 중에 물이나 이런 국물 같은 것을 같이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희석됨으로 인해서 소화 효소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죠. 이것 좀 한번 바꿔보면 식사 중에는 국물을 좀 최소화하고 식사 후에 한 2~3시간 뒤에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 이런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더부룩함이 좀 개선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대인 식단 중에 이게 상당히 좀 풍요로운 거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병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인데요. 첫째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고기나 계란은 충분하지만은 콩이나 두부, 뭐 이렇게 바라현미, 견과류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식물성 단백질은 혈액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포 재생을 돕는 깨끗한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살아있는 비타민의 결핍입니다. 비타민제를 먹는다고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 이 생비타민을 섭취해야만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제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C는 자연의 약반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초가공된 죽은 비타민입니다. 잎채소와 과일 속에 이 자연 비타민 C, 그 안에 또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가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성 영양소가 혈관을 보호해줘요. 염증을 줄여주고요. 항산화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연료로 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막 다 익힌 음식, 포장식품 위주로 먹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비타민은 우리가 섭취 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미네랄의 불균형인데요. 정제식품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의 이런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미세한 불균형이 세포의 전해질의 흐름을 좀 방해하게 되고 신경과 근육에 긴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로와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세포의 연료를 잃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회복의 핵심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영양을 되찾는 것입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매일 최소 한 끼는 우리가 5-3식단법이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콩, 견과류, 해조류, 발화곡식 같은 것으로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세포를 살리는 기본 공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너무 빨리 생각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정말 씹는 시간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식사는 10분 안에 다 끝내고
막 또 그 먹는 사이에도 휴대폰 보고 아무 막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씹는 동안 분비되는 이 침 속의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이 소화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씹느냐에 따라서 혈압의 변화가 오고 심장의 안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입당 한 30번 정도 씹으면 어떨까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아마 소화, 혈당, 뭐 수면, 혈압까지 다 바꿔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줄일까입니다. 식습관을 바꿀 때 원칙은 단순합니다. 빼는 게 먼저, 더하는 건 나중입니다. 자, 1단계로 간식과 음료를 좀 줄여보세요. 커피, 단음료 하루 한두 잔으로 한번 제한해 보세요. 2단계로 식사 시간을 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일정한 시간에만 식사하는 거. 3단계로 식사 순서 바꾸기. 과일, 샐러드, 밥 순서로. 이 세 가지만 좀 실천하셔도 일단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상당히 좀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는 것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결국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지만은 건강한 우리가 먹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식사 순서든 식사 시간 간격이든 그 한 가지 변화가 내 몸의 의사들을 깨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맵세포는 지금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란 결국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란 입은 좋은데 세포는 버거워하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세포가 좋아하는 꼭 챙겨야 할 음식 세 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꼭 챙겨야 먹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잎채소와 뿌리채소입니다. 이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세포를 청소하고 피를 낡게 하는 재료 음식이에요. 잎채소에는 엽록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엽록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혈액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영양, 면역, 연구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저널이 있죠. 2020년 이런 연구에서도요. 매일 잎채소를 한 젓이 이상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5%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피가 맑아진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뿌리채소는 면역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 비트, 무, 연근 같은 이런 식재료들이 우리가 뿌리채소의 대표적이죠. 즉 잎채소는 피를 맑게, 뿌리채소는 장을 안정시키는 두 축입니다. 꼭 챙겨야 할 음식 두 번째는 발화현미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요즘 많이 먹는 식사들은 정말 많이 탄수화물에 좀 치우쳐 있어요. 단백질은 대부분 또 동물성에 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냐? 혈액이 산소화되는 거예요. 피로 물질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발화현미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 이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효소가 살아있는 이런 이 곡물 역할을 해줍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뭐 견과류에 이런 것들을 더하면 세포막과 이 면역 단백질에 충분히 세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프라본은 그 호르몬 균형을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꼭 챙겨야 할 음식이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생과일과 깨끗한 물. 생과일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그 안에 뭐 비타민, 효소, 파이토케미칼이 이 살아있는 전 자연의 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과, 뭐 키위, 베리도 다 좋습니다. 그 안에는 포르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결국 염증 줄여주고 세포 노화를 방어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세포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모든 대사의 어떻게 보면 질을 결정할 정도로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의 한 80%, 뇌에는 한 75%, 세포에는 70%가 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깨끗한 물은 최고의 해독제이자 모든 치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꼭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한번 들게 되면요. 꼭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요. 가공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 과자, 빵, 면류가 여기에 속하죠. 이 음식들은
빠르게 혈당을 높이게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짧은 에너지 급등 뒤에 급격한 피로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사나 호르몬, 면역,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연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꼭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저는 산화된 지방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마가린, 쇼트닝 같은 또는 오래된 식용유가 대표적이에요. 이 산화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원료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면역세포의 수용체까지 왜곡시켜서 세포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을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름으로 추천해드리는 기름으로 들기름, 참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피할 음식 세 번째는 화학 첨가물과 인스턴트 식품인데요. 즉석식, 소세지, 햄, 라면 이런 제품들이죠. 이 물질들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들고 결국 피로와 두통, 피부 트러블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이런 것들 좀 피하는 것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봤을 때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은요, 비싼 음식은 아닙니다. 제철에 많이 나는 음식, 자연이 허락한 단순한 재료들, 이게 진짜 약이 되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슴요법도 니시요법도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망가진 몸은 음식으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식탁 위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건 세포가 좋아할까? 내 입이 잠깐 즐거워할까? 그 한 끼의 선택이 나 자신의 피를 바꾸게 되고 맑게 하고 내 안의 의사를 깨울 것입니다. 다시. 건강한 식사는 일단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일 실전 식사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했었던 거의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가 좋아하는 스스로 먹는 거.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오상 식사법의 기본 핵심 원리인데요. 원칙은 하루 두 끼, 세포가 좋아하는 순서라고 그랬죠. 아침은 공복 유지, 점심 저녁은 오삼 식사법. 핵심은 과일 먼저 먹고 잎채소 5가지,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먼저 샐러드로 먹는다. 마지막에 내가 기존에 먹었던 일반식, 바깥 반찬을 먹는다. 이 순서만 지켜도 일단 혈당의 변화가 일어난다. 완만하게 일어나요. 변화가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그게 염증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건데,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날은 몸의 엔진을 좀 청소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온, 냉장 속의 물이 아니라 실온의 생수 한 잔, 그 다음에 공복을 어느 정도 유지한 다음에 사과 당근 주스로 간단하게 해독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간의 해독 효소가 활성화되고 장을 깨우는 겁니다. 점심에는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바라현미 한 공기. 여기에 포인트는 밥보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샐러드를 먼저 먹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저녁은 마찬가지로 샐러드 더 조금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채소 스프를 저는 권합니다. 연근이나 단호박, 양파 소화 잘 되는 것으로 드시면 좋고요. 여기에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스프인데요. 요거 재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비율로도 얘기하면 감자 2개, 쇠베리 뿌리 줄기 1개, 그 다음에 당근 3개, 토마토 1~2개, 양파 1개, 마늘 한 2쪽, 파슬리 뿌리와 잎. 요 이제 거선요법에서는 다 이거 유기농으로 쓰거든요. 근데 꼭 유기농 안 쓰시더라도 껍질째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씻어서 껍질째, 핵심은 저온으로 한 서너 시간 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네랄 밸런스와 해독 작용을 최적화된 최고의 음식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쉬우면서도 간의 부담이 상당히 없더랍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몸이 좀 가벼워지고 다음날 아침 간의 순면과 다음날 아침의 배변이 상당히 좀 원활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장과 면역을 안정시키는 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이제는 조금 더 해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물만 마시는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물만 마시는 거. 이 시간 동안은 결국은 장내 미생물이 회복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리고 점심에는 마찬가지로 오삼 식사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건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후식으로
보리밥하고 두부, 뭐 나물무침, 미역국 같은 것으로 점심을 같이 하게 되면 아마 피를 맑게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결국은 장점막을 회복시켜주면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둘째 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뿌리채소라고 그랬죠. 비트, 당근, 샐러드 같은 것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뭐 단호박죽 같은 거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장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식단으로 좀 꾸미시면 좋고요. 장이 편안해져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날 이렇게 정해서 아침에는 생수 2컵 그리고 이제 사과 1~2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채소들이죠. 녹즙이나 과일 같은 것을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마찬가지로 5-3 식사법으로 아침을 가볍게 이렇게 먹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점심의 첫 식사예요. 이 점심 첫 식사를 과일과 채소로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이 식사법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식으로 뭐 바라현미, 그다음에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계란 같은 거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 뭐 비타민, 파이토케미칼의 완벽한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주는 식단으로 짜시면 되고요. 저녁은 마찬가지로 좀 가볍게 드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시 이내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8시 이내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셋째 날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리듬을 정착시키는 하나의 3일간의 과정으로 삼으면 결국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좋고 좋아서 아,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 이 식사법은 성공을 합니다. 아, 이거 막 해야만 돼, 꼭 해야만 돼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이 가지게 되면은 이 식사법은 습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순서 지키기입니다. 과일과 잎채소, 뿌리채소 먼저 먹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순서 이것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과 소화를 향상시켜주는 것을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충분히 먹는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2~3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소화 요소를 활성화시켜주고 해독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셋째는 한 번 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먹는 건강식은 몸에 장의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몸의 흡수력이 약해집니다. 연구에서도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3일만 먹었을 때 염증 지표가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뭐 또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이 식물성 위주의 이런 식당들이 3일이에요. 72시간만 유지해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지만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일이면 피가 좀 맑아지고 한 일주일이면 결국 세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3일이면 모든 몸의 신호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몸에 습관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잠이 편안해지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은 거대한 어떤 결심이 아니라 어떤 매일의 작은 식사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 오늘부터 한 3일만 내 몸의 의사들을 깨우는 이런 식사 습관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은 대로 만들어집니다. 세포는 말이 없지만은 내가 먹은 식탁의 이 선택에서 반응합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밥상이 먼저입니다. 그 한 끼가 내 몸속의 피를 바꾸고 그 피가 다시 내 하루를 바꿔줍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는 내 세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죠.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의 내면의 잠든 위산을 깨우는 아마 첫걸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